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과 에너지와 역적과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쪽에 역적과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직선 방향의 일정한 힘에 의한 일이 있고, 두 번째로 변화하는 힘에 의한 일이 있고, 세 번째로 무게에 의한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힘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선 방향 일정한 힘에 의한 일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당길 때 이제 수평 방향으로 힘을 당기는 게 아니고 대각선 방향의 힘으로 당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중심으로 해갖고 힘 F가 생성이 되고, 수평 방향으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래서 U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요 힘은 그 수평 방향에 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U는 Fx 곱하기 S가 되고, 그래서 요 물체를 여기에 보기 쉽게 나타내면은 이제 작용점으로부터의 힘을 F, 그리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요 X 방향으로의 힘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거리 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U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Y축을 F, X축을 S라고 했을 때 일정한 힘이므로 요 F 코사인 세타는 상수가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이 면적입니다. 그래갖고 U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힘에 의한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제 곡선 방향으로 여기에 임의의 곡선이 있고, 곡선 방향으로 힘을 F를 당겼을 때 이제 변화하는 힘에 의한 일을 구해보면 요 곡률 중심으로 요 부분을 이제 곡률 중심 O라 그러고, 점이 1점에서 2점으로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점, 여기 2점이 있는데, 곡률 중심으로부터 1점까지의 거리를 R, 그리고 2점까지의 거리를 R 다시로 했을 때, 그리고 요 부분을 dr, 그리고 요 힘 F를 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이제 ds, 그리고 요 사이각을 세타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가 있고 요 각 세타가 있으면은 요 수평 방향의 힘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부분을 이제 알아보면 요 부분을 ds, 요 부분을 dr,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dr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그래서 U는 F 곱하기 S인데 성분이 Fx에 대한 성분이므로 F 코사인 세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U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고, 이것을 양변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U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DS로 나오게 되고, 아까 여기에 구한 거, 요 삼각형에서 구한 게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dr이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를 dr로 치환하면은 f 곱하기 dr로 나오게 되고, 요 식을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분을 하면 u는 인테그랄 fdr 적분을 하면은 R1부터 R2까지 fdr을 넣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ds식으로 하려면은
요 식을 그냥 인테그랄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S1부터 S2까지 F 곱하기 코사인 스타 DS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Y축을 F, X축을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2차 곡선 형태로 나오는데 요 면적이 이제 변화하는 힘에 의한 일인데 이거를 2차 곡선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임의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시그마 인테그랄을 해서 S1부터 S2까지 쭉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인테그랄 S1부터 S2까지 요 사각형의 Y축 F의 코사인 세타, F 코사인 세타, 그리고 요 가로 길이 DS 이거를 S1부터 S2까지 적분을 하면은 요 2차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게에 의한 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Z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직선에 이제 중력이 가해진다 했을 때 요 임의의 점에 의한 무게의 일은 무게는 Y축으로 W는 mg만큼 작용하게 됩니다. 방향은 중력이므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힘은 F는 마이너스 W 방향 J 벡터가 되고 그리고 R은 성분으로 나타내면 XI 벡터 더하기 YJ 벡터 더하기 ZK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이 R에 대한 성분을 미분을 하면은 각각 dx, dy, dz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거는 F 곱하기 힘 곱하기 거리인데 보면 이 1은 인테그랄 힘 곱하기 거리를 해보면 이제 F에 대한 성분은 요거 R에 대한 dr에 대한 성분은 요거 그래서 성분을 각각 적어서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R1부터 R2까지 F는 마이너스 WJ 벡터 그리고 dr은 여기 dxi, dyj, dzk 이렇게 각각 적어 넣고 이제 분배해서 곱하고 더하고 해보면 여기 안을 봐보면은 ji, jj, jk 이렇게 나오는데 정력학에서 보면은 이제 성분끼리의 곱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ii, ij, ik, ji, jj, jk, ki, kj, kk는 이제 ii, jj, kk 1, 1, 1 되고 나머지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i, ji, jj, jj, jk, jk 보면 0, 1,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항은 0 없어지고 요것만 남고 요거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w dy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dy니까 y1부터 y2까지 적분하게 되면 w는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1임으로 적분하면 y 그래서 y를 y1부터 y2까지 적분하게 되면 무게에 대한 일은 u는 마이너스 w 곱하기 y2 마이너스 y1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힘에 의한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요때의 거리를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놓았을 때 이제 쫙 늘어나면서 인장이 되면서 최대 늘어났을 때 길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프링의 일단 탄성력 F는 KS이고 K는 스프링 상수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힘 의한 일은 U는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F 곱하기 DS가 되고 이제 1은
1은 f 곱하기 ds인데 이것을 인테그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S1에서 S2까지 길이가 변화하고 이거를 f ds를 해보면 f는 ks, 그래서 f 대신 ks를 적고 ds 그대로 적으면 여긴 ds에 대한 항이므로 k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k는 상수로 빠져나오고 s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s제곱이 되고 S1부터 S2까지의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스프링의 1은 2분의 1 K 곱하기 S2의 제곱 마이너스 S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을 F항, X축을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S1일 때 힘을 F1 그리고 S2일 때 힘을 F2라고 했을 때 변화하는 S1부터 S2까지의 변화하는 이제 스프링의 1은 요 면적, 사다리꼴의 면적 U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것은 요 큰 삼각형 빼기 작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은 여기 보면 0, S2, F2가 있고 그리고 요 작은 삼각형은 0, S1, F1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면적을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S2 높이 F2가 되고 그리고 작은 삼각형은 빼기 2분의 1 곱하기 가로 S1 세로 F1이 됩니다. 근데 F는 K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2는 KS2가 되고 그래서 F2 대신에 KS2를 넣고 F1은 KS1입니다. 그래서 F1 대신에 KS1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공통으로 2분의 1K, 2분의 1K가 있으므로 앞으로 뽑아내면 2분의 1K 그리고 S2가 2개 있고 그래서 S2의 제곱 빼기 S1이 2개가 있으므로 S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힘에 의한 1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적과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적이라는 것은 충격량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충격량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정한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FC 상수로 보고 이 부분 T2 빼기 T1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변화하는 힘으로는 요거를 T1부터 T2까지 FT에 대해서 DT로 인테그랄 하면 됩니다. 이제 일정한 힘과 변화하는 힘에 대한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식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ma인데 a는 시간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m 곱하기 dt분의 dv로 나타낼 수 있고 F는 m 곱하기 dt분의 dv에서 양변을 dt를 곱하게 되면 F 곱하기 dt는 m 곱하기 dv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fdt는 인테그랄 mdv이고 m은 상수임을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1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m 곱하기 v를 v1부터 v2까지 적분합니다. 그러면 m의 v2 빼기 v1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빨간색 친 부분을 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선역적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I로 표시하고 이 I의 약자는 임플러스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줬을 때 그 충격량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빨간색으로 친 요 부분은 L로 쓸 수 있고 선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이너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친 부분 요거 선 역적과 요 부분 선 운동량을 요거를 보기 좋게 다시 적어보면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FDT는 M, 이제 분배를 하면은 MV2 빼기 MV1입니다. 이거를 이제 MV1을 좌측으로 이항시켜서 보면은 MV1 더하기 인테그랄 FDT는 MV2인데 이거를 살펴보면 요 부분은 이제 처음에 선 운동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선 역적,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로 이제 받은 충격량이고 그리고 MV2는 나중 선 운동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력에 의한 역적의 합이 0일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이 0이 될 때, 그러면 남는 식은 MV1은 MV2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 식을 선 운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1인 물체의 변화하는 값과 그리고 질량이 M2이고 처음 속도가 V2인 물체가 이제 변화하는 각각의 물체가 변화하는 운동량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에 대한 처음 속도 빼기 나중 속도 그리고 M2에 대한 처음 속도 빼기 나중 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과 에너지 그리고 역적과 운동량에 대한 4가지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역적과 운동량 식 유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